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8월 24일 이제 처서가 지난 며칠의 아침은 선선한 기운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난실이 혹서기의 여름을 잘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영상은 생강근 출발 산체에서 3년차 신화가 올라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상을 올리면서 출란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여름의 고비를 조마조마하게 보내시고 난실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시면서 물을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한여름의 혹서기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런 출란 재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난들이 노대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혹서기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여름의 재배 관리입니다. 4월달, 5월달 그리고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여름나기를 잘 실천하셨다면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부는 곰팡이가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성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출란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연부가 찾아오게 되는데 토양에 관련해서도 통풍과 빛 그리고 전염성 이런 여러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지나친 그 살균과 살충도 한몫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적시적소의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여름을 시작합니다. 항상 연부에 관련된 살균제는 벤네이트 베노밀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마이신 계통들 브라마이신, 아그리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마이신 계통들도 한두 차례 관주를 통해서 살균을 합니다. 다 예방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에 무름병이 생기게 되면 모든 그 촉수를 분리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포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방치를 하게 되면은 모든 난초의 촉수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름병 즉 연부나 근부가 오게 되면 빠른 조치가 가장 뒷대를 살릴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지 말아야 될 병이지만은 이미 신화가 물러서 연부가 왔다면 빠른 조치가 그나마 그 종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9월이나 10월경에는 분갈이를 또 화분갈이, 즉 이제 화장토갈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쯤이면은 봄에 화장토갈이를 하면서 표토 밑에 넣어준 마감 K 때문에 그 표토가 파랗게 녹태가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녹태가 오래되면 그 표토의 화장토의 표면을 굳히고 딱딱해져서 관수를 해도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그 완전 분갈이를 하고 잇따른 그 자마를 관찰하고 제거하고 올바른 위치에 신화가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가을에는 주로 이제 화장토 정도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고 마감 부케이를 다시 넣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화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꽃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을에는 그렇게 약식 분갈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난초의 그 벌브 부분을 관찰하는 것, 가을에 벌브 주변을 관찰하는 것은 관리가 다르죠. 봄에는 자마의 눈점이 어디서 신화가 올라오는지, 밑다른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완전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에 도관만 남아 있는 쭉정이가 된 것을 잘라내든지 훑어내고, 그리고 분촉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분촉을 하게 되고, 이래서 봄의 분갈이는 상당히 여름에 신화를 받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봄에는 완전 분갈이, 완전 난석갈이를 해주고, 가을에는 3분의 1을 부어보고 벌브 주변을 살피는 것은 이제 그 신화가 올라올 것인지 꽃이 올라올 것인지를 확인하고 꽃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태를 씌울 것은 씌우고 또 많이 자란 것은 뭐 10월경이면은 화통을 씌우는, 이제 내년 3월에 꽃 피울 난초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꽃눈을 확인하고 10월에 화통을 씌우는데, 조기 화통을 할 것은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태를 씌워서 망을 씌워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분갈이를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료를 이제 3차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3번, 가을에 3번 제가 꼭 확인을 해서 그 텀을 두고 중간에 물주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물주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살균과 살충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봄에 여름에 했던 그 약들을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서 내성 때문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초를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배양장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잘 관리를 해서 온도 관리나 통풍 관리를 해주겠지만, 개인 난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또 매일 난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햇볕을 많이 주어도 광합성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축적하고 꽃눈과 신화를 건강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은 햇빛을 모두 개폐를 하고 다 주어야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저녁 나절에 문을 좀 닫아주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통풍이 잘 되고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또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흔히 그 빛에 관련해서 많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햇빛이 가장 좋은 영양제 비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합성에 문제가 생기고 신화와 꽃의 그 발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빛을 많이 주어야 하고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뭐 물주기라든지 뭐 살균 살충 비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혹서기를 잘 이겨낸 난초들이 가을 선선할 때도 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행튜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